안녕하세요, 리바입니다. 오늘은 반응형 웹 서브 페이지 모바일 부분 한번 작업을 해볼 텐데요. 반응은 한 단계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변하는지를 캐치해내시고 그걸 대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단계든 두 단계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두세 단계를 하더라도 한 단계만 좀 이해를 하셨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어차피 웹에서 바로 상속을 받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모바일 부분 완성하면서 이제 서브 페이지 한 페이지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비교를 해보면 썸네일이 위로 올라가 있죠. 그 부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줄여보게 되면 인덱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좀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 또 정리를 해야 되고, 요거 박시어도 또 살각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자, 이제 가서요. 에디터로 가서 mobile.css에서도 PC 버전과 그렇지 않은 버전이 인덱스 버전과 그렇지 않은 버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현재 server.html과 index.html을 같이 열어서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을 mobile.css가 아니라 index mobile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mobile.css를 index mobile로 다시 바꿀게요. 그러면 요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제 serve 1.css 가셔서 mobile.css를 작업할 겁니다. 그러면 mobile.css 다시 열어주시고요. mobile.css와 index mobile을 두 개를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는데요. 이 상태에서 또 모바일 전용 공통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같이 똑같이 변하는 부분이 헤더가 같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정리하기 위해서 이곳에 스타일 언더바 모바일이라고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모바일도 두 가지 분류, 그리고 인덱스도 두 가지 분류, 각각 두 가지 분류로 해서 만들게요. 그래서 스타일 나오겠죠? 스타일부터 나와야 됩니다. 스타일 인덱스, 스타일 인덱스. 서브도 스타일 모바일, 스타일 모바일 순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mobile.css는 모바일 전용이기 때문에 요건 삭제하겠습니다. 전부 다 삭제해서 빈칸을 둘 거고요. 인덱스 모바일에서 이제 공통을 빼낼 건데 우선은 스타일 mobile.css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해서 스타일 언더바 mobile.css를 만들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스타일.mobile, 스타일 언더바 모바일은 첫 페이지와 서브 페이지 공통된 부분을 가져가야 돼요. 우선 H1과 그리고 헤더 쪽이 공통이겠죠. 자르기, 붙이기 해서 인덱스 모바일은 바디 배경색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요. 스타일 모바일에서는 그 외의 거 헤더에 포함된 H1과 헤더 이렇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해서 정리된 걸 한번 보게 되면 여기죠. 이제 서브 페이지에 형태가 안 남게 되죠. 이 상태로 두게 되고 늘리면 이렇게 정상으로 잘 나오고요. 인덱스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인덱스도 보게 되면 인덱스도 깨짐없이 잘 나오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모바일 가서 이제 정리를 좀 할 거예요. 모바일에서는 뭐가 달라지는가? 여기 보면 박스 섀도우가 있거든요. 그림자가 좀 있습니다. 이 헤더 부분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개발자 도구까지 열어서 오른쪽으로 붙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헤더에 그림자가 있다. 서브 페이지에서는 그러면 스타일 모바일, 인덱스 모바일 다 필요 없고요. 서브인 그냥 mobile.css는 서브입니다. 이 상태에서 헤더 영역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헤더는 style.css에 헤더 있죠. 이 헤더 선택자 그대로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박스 섀도우가 존재합니다. 박스 섀도우에서 디자인을 보면 이 색상에다가 이 픽셀에 6이네요. 0에 2픽셀에 6 되고요. 이 색상이 배경 그림자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요. 이게 거의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살짝 들어가 있는데 좀 더 색을 좀 높여볼까요? 여기서 C로 해보겠습니다. 자, CC로 해볼까요? 너무 굵고요. AC. 네, 요 정도면 되겠네요. 이 정도면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그림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서브 페이지에서 전용 그림자가 있었기 때문에 요 서브 페이지, 서브.css 요 그림자가 있었죠. 서브.css로 가서 요 그림자 부분을 해제시킬 거예요. 바로 여기에 H1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요 부분을 복사하셔서 박섀도우 none을 주어서 그림자도 해제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인데 여기서 하나씩 처리를 해보면 우선은 서브.css의 메인 부분을 수정을 해야겠죠. 가로가 100%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마진형 오토는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위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디자인에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게 있어요. 47이네요. 그러면 2.35 2.35의 여백을 줍니다. 그래서 요 작업하실 때 한 줄 한 줄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러워요. 많이 깨지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줄 한 줄 코드를 복사하며 쓰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이 부분 복사해야겠죠. 디테일 인포 부분을 복사하셔서 이건 전체 감싼 부분이죠. 요 위에를 전체 감싼 부분이고 패딩 좌우 줬는데 좌우가 사실 이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좌우를 해제시켜 줄 겁니다. 그냥 패딩 0으로 초기화할 거고요. 높이도 무의미합니다. 어차피 밑으로 다 떨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마진 밑으로는 봐야겠죠. 이 버튼과 요 사이의 여백이겠죠. 65 3.25네요. 3.25로 둡니다. 자, 미리 보기 하게 되면 여기 다 이제는 엉키고 설켰죠. 앱솔루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해제시켜 줄 겁니다. 하나씩. 자, H2 볼까요? H2 여백 부분은 위로 18에 밑으로 10 18에 10이기 때문에 18에 10 주고요. 폰트 크기 달라졌죠? 여기서 40에 색상은 같겠죠. 40이면 42REM 똑같네요. 40에 색깔 같고요. 줄 간격은 51 같습니다. 자, 같은 거는 삭제 해줍니다. 자, 이 상태로 두고 그 다음에 P 작은 글씨죠. P도 보면 13.75인가 요거 맞네요. 13에 다 같네요. 그럼 요것도 유지합니다. 유지되는 건 삭제. 자, 그 다음에 썸네일 큰 거였죠. 이거는 앱솔루트가 아니라 스태틱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좌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태틱으로 되게 되면 이미지가 요 밑에 있겠죠. 근데 보면 이미지를 위로 올려야 돼요. 현재 디자인 자체가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패딩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니라 패딩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요 사이까지. 요 사이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패딩입니다. 어차피 얘네들은 제목 다음에 이미지가 나오는 순서이기 때문에 요것들은 앱솔루트로 배치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여백이 242거든요. 볼까요? 12.1 위로 여백이 12.1 REM 이렇게 되겠고요. 얘가 스태틱이 아니라 앱솔루트가 맞습니다. 다만 좌표가 달라지는 거죠. 레프트 탑 0 맞나요? 레프트 탑 0 그대로네요.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삭제가 해당되고요. 미리 볼게요. 자, 이렇게 되었죠. 근데 이미지 크기가 다르죠. 이미지 크기가 현재 마크도 없어졌어요. 마크 없는 상태에서 183, 177. 우선은 가로 크기는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모바일 사이트 자체가 이 크기가 아니라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브라우저가.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가 비례해서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문제가 얘가 비례해서 높이가 커지면 얘 또한 비례해서 같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 방법으로 쓰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미지가 커지면 얘도 같이 늘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여백까지 같이 늘어야 되고 이제 복잡성을 띠고 있거든요. 복잡한 것을. 그래서 어떻게 좀 보완을 할 거냐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코드 순서를 바꿀 거예요. 지금 제목과 내용 그리고 얘가 첫 번째로 와야 되는 거죠.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네 번째 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되면 얘가 앱솔루트도 해제가 시켜줘야 돼요. 앱솔루트를 포지션 스태틱으로 우선 바꿔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존재해야 돼요. 그럼 부모가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되어야 하고요. 순서를 바꾸려면 각각 요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H2 요소는 세 번째죠. 순서를 바꾸는 건 오더라는 것이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P는 네 번째 와야죠. 그리고 이 썸네일은 오더가 첫 번째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는 리스트가 어디 있죠? 여기죠. 얘는 오더가 두 번째로 와야 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근데 얘가 앱솔루트 패딩도 우선 빼야겠죠. 패딩도 제거하겠습니다. 패딩은 0이다. 유지시켜주고요. 자, 이렇게 오고요. 이제 디스플레이 플렉스 했기 때문에 옆으로 배치되는, 좌우로 배치되는 거예요. 행으로 떨어뜨리려면, 열로 떨어뜨리려면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기본은 로우거든요. 컬럼으로 다 떨어뜨립니다. 자, 이렇게 떨어졌죠. 다음 얘가 좌우측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좌우측 배치가 되려면 이 두 개를 묶어줘야 돼요. 우선은 구조 자체가 현재 순서는 얘가 웹에서는 1번, 2번, 3번, 4번으로 코딩했지만 모바일로 가면 얘가 1번, 2번, 3번, 4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더로 제어를 하는데 오더 자체는 플렉스이기 때문에 플렉스 자체는 행으로 배치돼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배치된다는 거죠. 근데 모바일에서 보면 1, 2, 3, 4로 배치되어야 해요. 그럼 1, 2 자체가 얘네들만 행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열로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플렉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역 두 개를 DIV를 묶어줘서 이 영역 하나, 이 영역 하나, 이 영역 하나 해서 이 세 개가 형제 관계로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작업하면 이 플렉스 컬럼 하더라도 이 두 개가 같이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div를 하나 더 묶어주겠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HTML로 가서 이 썸네일과 div로 얘네 두 개를 묶겠습니다. 묶으면 해결될 거예요. 자, 미리 보겠습니다. 자, 이상 없죠? 어차피 이 안에서 앱솔루트가 됐고 div는 0만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묶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거고요. 얘만 포지션을 해제시켜 줄 거예요. 얘라는 것은 리스트죠. 리스트 부분을 따로 이쪽에 포지션을 스태틱으로 해제시켜 줍니다. 자,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두 개 이렇게 떨어지죠. 얘는 떨어지고 얘네들은 두 개가 떨어진 이유가 블록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div로 하나 묶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div에 이 썸과 그리고 리스트를 플롯 배치 해주거나 플렉스 배치한 다음에 늘어나면 얘가 늘어나고 늘어날 수 있게 각각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이미지 크기부터 강제로 조절해야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 강제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183에 177인데 이미지가 같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전체 크기에 퍼센트로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늘어나면서. 우선은 그 전에 요 좌우측 여백도 한번 줘볼게요. 요 여백이 49네요. 두 개 다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49 여백이 2.45 현재 2.45 준 것 같은데 여기 2.35지만 옆에는 2.45다. 밑에도 2.35가 되겠죠. 상하 좌우 균등하게 여백 넣어줄게요. 자,
여백 들어가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플로 때문에 그런 거 이렇게 된 거고요. 플렉스 때문에. 자, 그럼 요것도 해제시켜서 좀 스크롤 안 생기게 또 해볼게요. 요거 한 다음에 요 이미지 해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다. 플렉스를 밑으로 떨어지게 해야 된다. 그러면 플렉스 자체를 해제시켜줘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위치를 바꿔주면 되겠죠. 플렉스인 건 맞지만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얘네들도 바꿔주게 되면 스크롤 생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밑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가로 크기가 존재하거나 다른 게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 가로 크기 문제도 한번 해결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가로 크기 100%에 패딩 들어갔으니까 가로 스크롤이 생길 수밖에 없죠. 메인에다가 박스 사이징 넣어줘야 됩니다. 자, 가로 스크롤 없어졌습니다. 밑에는 나중에 해결할 거고요. 줄였을 때 얘도 이미지 같이 커지고 얘네들도 같이 커져야 돼요. 비례해서. 그 비례하는 것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요 이미지 크기는 우선 이 마크는 디스플레이 넌을 시켜야 됩니다. 요 마크 디스플레이 넌부터 해볼까요? 하나씩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마크 부분을 너는 없어야 된다. 해주고요. 그리고 얘가 늘어났을 때 특정 크기 안에서 늘어나야 되고 중간 여백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도 같이 늘어나야 되고 늘어나면 얘도 같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고 밑에도 같이 늘어나겠죠. 더 넓어지면 얘 또한 이렇게 더 커지게 될 거고 이미지 또한 이렇게 커지겠죠. 그거를 증가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우선은 요 두 개를 행배치부터 시켜볼게요. 좌우 배치를 시켜보겠습니다. 플렉스로 하겠습니다. 요 DIV가 현재 아티클의 DIV 자식 하나거든요. 디테일 인포에 자식의 DIV를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해서 얘네들을 전부 다 행배치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요 행배치 시킨 상태에서 디자인을 또 확인해 보면 요 두 개밖에 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부분은 마지막 하나는 삭제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마지막 하나도 삭제하기 위해서 요 리스트의 마지막 삭제. 요 리스트의 li의 last child는 디스플레이 none 합니다. 몇 개밖에 안 보여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 사이즈를 변경해야겠죠. 요 사이즈라는 것은 183이 아닙니다. 지금 가로 쓰기가 183이 나오는데 183이 아니에요. 183이 아니라 전체 100%에서 특정 크기만큼 빼야 돼요. 그게 얘 크기입니다. 그러면 특정 크기라는 것은 요 80픽셀 80 플러스 요 간격 12 80과 80.22와 12.09 80.2 플러스 12.09만큼입니다. 여기서 4.615 REM만큼 빼줘야 돼요. 그게 바로 요 썸네일의 크기입니다. 요 썸네일의 크기가 가로가 100%지만 빼기 이만큼이라는 거죠. 이거를 계산식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미지는 가로가 100%여야겠죠. 같이 커질 수 있도록. 그러면 늘어나면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가로 100%가 여기 해제가 됐네요. 제가 이 img라고 했죠. 요 클래스와 요 선택자가 그대로 쓰여야 됩니다. 요 그대로 쓰여야 되고요. 가로 100% 높이는 우선 오토로 하겠습니다. 보더 레디우스는 확인해 봐야죠. 똑같네요. 보더 레디우스 유지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늘어났죠?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정사각형이었죠. 그러면 정사각형이면 정사각형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이미지 업로드 자체도 문제지만, 요거 가로 크기만큼 높이도 똑같아야 돼요. 요거 전체 100%에서 요 크기대로 가면 되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대입을 해서 높이 또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여백이 많아진 건 이쪽 때문에 그래요. 요 부분도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 레프트 값을 보면 하나씩 보죠. 커진 이유가
패딩부터 좀 잡아주고 하나씩 복사하면서 해봐야겠네요. 이쪽은 리스트 포지션 해제했습니다. 레프트 값도 안 들어갔고요. 자, li가 플롯이 아니죠. 이젠 플롯이 아닙니다.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플롯 넌으로 해줘야 되고요. 패딩은 아래로 줘야 됩니다. 패딩은 아래로 8.45 425 밑으로 줘야 되는 거죠. 자, 다음 이 이미지 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 크기도 전체가 100%는 100%가 가야 되죠. 이 여백을 제외하고. 그래서 가로 크기는 100%로 갈 거고요. 높이도 오토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레디우스 같죠? 자, 미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데 이쪽도 그러면 퍼센트로 li가 크기가 정해줘야 돼요. 요것도 가로 세로가 있기 때문에 전체에서 이 왼쪽 이미지와 여백만큼이 남은 게 li의 가로 크기죠. UL의 가로 크기죠. 어떻게 보면 UL의 가로 크기는 요 크기 전체 100%에 빼기 이만큼을 해주는 요 여백까지 포함한 요 크기 자체가 이 이미지의 크기였죠.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로 크기만큼 세로 크기 똑같이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크기를 계산해 봤을 때 요 크기죠. 요 크기에서 12.09를 더해서 12.09 플러스 183 요거를 환산을 하면 100%에서 이만큼은 빼주면 됩니다. 자, 그게 UL의 크기예요. 리스트의 크기. 가로 크기가 100%에서 이만큼을 빼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그 크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백이 625 패딩을 왼쪽으로 625 RM합니다. 자, 미리 보기 왼쪽이죠. 자, 이렇게 넘겨줘요. 자, 그러면 이미지 가로 크기가 100%고, 그렇죠? 여기 이미지 가로 크기 높이가 요만큼입니다. 다시 요만큼을 주는 거죠. 요 이미지도 100%고 버튼 크기도 좀 조절을 해보고, 자, 그리고 버튼 크기를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버튼은 선택자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튼도 커져야지 같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버튼도 100% 높게요. 자,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죠. 줄여들면 같이 줄여들고, 그러면 같이 늘릴 수 있게. 자, 높이 부분이 좀 제대로 안 됐는데 높이 부분은 다른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높이는 가로 크기를 계속 계산을 해서 이 오토로 두고요. 스크립트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스크립트로. 스크립트 작업해서 이 높이를 알아내면서, 이 가로 크기를 알아내면서 높이를 CSS로 스크립트에서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따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요 모어 버튼도 이제 텍스트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어가 여기 있네요. 요거를 붙여넣기 한 다음에 스태틱으로 만들어 주고요. 모어가 여기 있죠. 그리고 라이트 필요 없고요. 배경 이미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색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색만 유지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만 넌이 되겠죠. 백그라운드 이미지만 없고요. 가로 세로가 좀 달라집니다. 가로 세로 99에 33이거든요. 4.95 1.65 이렇게 둡니다. 레디우스는 높이만큼이기 때문에 1.65만 넣어주면 이제 동그랗게 만들어지겠죠. 자, 모어도 여기 있는데 모어 위치 자체를 오더로 놔야 됩니다. 이것도 오더로 해서 마지막에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오더
5번째로 올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클래스 하이드만 해제해 주면 되죠. 그래서 클래스 하이드 또한 스크립트에서 이 클래스를 제어할 거고요. 텍스트만 좀 하겠습니다. 텍스트가 대문자여야 되죠. 텍스트 트랜스폼 어퍼케이스로 해서 대문자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 라인 센터가 될 거고요. 폰트 사이즈 REM과 컬러는 흰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폰트 사이즈는 현재 11. .5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 거고요. 버튼과 요 사이 여백 보겠습니다. 27 환산하면 1.35. P 밑에 있죠? 1.35가 P 밑에. 패딩 1.35 REM.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자, 이 리스트 부분 정리하면 되죠. 이 패딩이 없어야 되죠. 우선 하나씩 해보죠. 우선 리스트 부분이 우선 플렉스 맞고요. 박스 섀도우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진이 제거가 돼야 되죠. 마진이 없어야 됩니다. 블록 맞고요. 가로 크기는 100%여야죠. 꽉 차야 됩니다. 100%로 차게 될 거고요. 이미지 또한 100%가 맞고 높이는 지정하지 않을 거예요. 높이는 지정을 하게 되면 가로가 늘어나기 때문에 좀 지정하지 않고 오토로 두겠습니다. 높이가 가로로 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둘 거고요. 요거는 레디우스는 같죠. 피규어 캡션. 그래서 요 배경 이미지까지 들어갔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크기 한번 볼까요? 13. 13. 좀 작아졌네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수정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여백이 있었죠. 요 여백은 30.26 1513 1513 이제 이렇게가 아니라 1.1513 1.513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REM 넣어주고, 자, 이렇게 벌려주고요. 이제 얼추 다 된 것 같네요. 이렇게 작아져 늘어났다 가능하고, 자, 다음에 텍스트 크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13에 0.65 0.65가 되고요. 여기는 11.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영역 크기도 한번 볼까요? 요 영역 크기가 드러났는지 191.08 빼기 전체 크기가 자, 전체 크기가 안 나오네요. 요 영역만 따로 잡을 수도 없고요. 자, 그러면 요 영역을 계산하려면 여기와 여기 여백이 34.57 플러스 얘 높이 16 플러스 얘 높이 3.57 플러스 얘 높이는 15 플러스 괴기하죠. 되게 계산하는 문법이 30.53 이게 높이입니다. 이거 전부 다 더한 거야. 여백 포함해서 나누기 20이 바로 요 크기입니다. 디자인을 좀 신경 써야 돼요. 솔직히 이 부분은. 그럼 피규어 캡션에 대한 높이가 이거고요. 피규어 캡션의 높이를 지정했었죠. 높이입니다. 이 숫자가 좀 커졌죠. 이렇게 커집니다. 자,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스크립트 작업을 좀 해볼 텐데요. 두 가지였죠. 가로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 요 가로 크기만큼 세로 크기도 똑같아야 된다. 얘네들 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클래스 하이드 사라지게 해준다. 하겠습니다. 그럼 특정 영역 안에서 슬라이드 돼야 되기 때문에 반응형 스크립트를 살짝 한번 써볼게요. 우선 반응의 기준은 현재 이곳에 보기로는 1110
1199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resize라고 하겠습니다. resize 함수 해서 특정 기준 안에 들어야겠죠. resize 했을 때. 그래서 윈도우 width라고 하겠습니다. 윈도우 width. 그래서 윈도우의 가로 크기가 했을 때 비교를 좀 해야 됩니다. 비교를 해서 만약에 윈도우의 크기가 1199보다 크면 실행을 하겠다. 반응형을 실행을 하겠다. 작으면이죠. 그러니까 얘보다 작으면 최고 얘니까 얘보다 작으면 반응이 실행될 건데 여기를 뭘 할 거냐? 요 이미지의 가로 크기를 구할 거예요. 요 클래스의 가로 크기를 구할 겁니다. 리사이즈 될 때마다 요 클래스의 가로 값을 구할 거예요. 요 가로 값을 한번 콘솔로 한번 찍어 볼까요?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함수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윈도우를 리사이즈 해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윈도우를 리사이즈 하거나 로드 됐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 상태에서 리사이즈 하지 않고 모바일에서 바로 새로 고치면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로드가 됐을 때 리사이즈에 대한 함수가 실행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놓쳤네요. 30번째 쉼표가 없네요. 자, 보면 27.828 요 바로 이 가로 사이즈입니다. 그럼 이것을 바로 요 이미지에다가 바로 넣으면 되죠. 그러면 요 썸네일 자체도 변수를 하나 넣어야겠네요. 변수를 썸네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를 img라고 하겠습니다. 변수를 img. 그러면 img에다가 제가 css를 넣을 거예요. 높이 값을 계속 바꿔준다고 했죠. 바로 img 값을 바꿔줄 거예요. 요 가로 값이 바로 높이 값을 똑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87이면 여기도 자, 한번 볼까요? img에 img width 값이 들어가야죠. 자, 이렇게 높이가 딱 들어갔죠. 그래서 늘리면 같이 늘어나고 여기 같이 늘어나죠. 줄으면 같이 줄어드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가로 크기만큼 세로 크기가 가야 돼요. 그러면 얘 가로 크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 가로 크기 자체가 li 크기거든요. ul 크기여도 되고요. ul 크기는 좀 그렇고 li 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li의 가로 크기가 이미지의 세로 크기다 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도 변수로 li의 크기를 잡아야 돼요. 리스트죠. 그래서 변수에 li width라고 하겠습니다. li width를 어딨죠? 요 디테일이죠. 디테일 info의 클래스 리스트 부분이고요. 그리고 클래스 리스트의 가로값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 가로값은 바로 요 리스트의 img 부분이죠. 그래서 요 리스트도 변수를 하나 좀 빼야겠네요. 요 리스트를 li라고 하겠습니다. li 리스트의 li의 가로값이니까 이렇게 만들고요. li의 가로값이 바로 이 변수에 넣게 되고요. 그럼 li의 자식의 find를 하죠. 자손 중에 img가 있으면 그 img의 css의 높이는 li의 가로 크기로 들어가게 될 거다 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다 미리 볼까요? 자, 이렇게 똑같이 들어갔죠? 늘었다 줄였다 하면 같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네, 요 비례가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원래 다 같이 맞춰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요 가로 크기 세로 크기가 이 전체 비례가 아니라 이 이미지의 지금 높이가 이미지의 가로 크기의 반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반에 살짝 모자라게. 그래서 요 가로 크기가 세로 크기 li의 가로 크기가 아니라 요 이미지와 높이가 각각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전체 이미지의 반 크기를 이쪽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높이에다가. 그걸 좀 다시 계산을 해볼게요. 이미지의 가로 크기는 이미 구했어요. 여기 이미지의 가로 크기를 바로 이곳에다 구했거든요. 그러면 얘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가로 크기가 아니라 얘는 img height라고 했습니다. height라고 하고 요 img의 가로 크기를 구했죠. 요 가로 크기에다가 좀 내려야겠네요. 요 가로 크기에다가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바로 요 값이 들어가겠죠. 요게 이미지 높이겠죠. 요 썸네일에 가로값을 구하고 이 가로값에 대한 나누기 2 값이 바로 높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 미리 볼 때 이렇게 같이 비례해서 늘어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요건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맞춰줘야 한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고 나누기 2에서 사실 여기 여백값을 빼야 돼요. 여백값을 반씩 빼야 됩니다. 4.225니까 여기서 픽셀로 환산을 좀 해볼까요? 픽셀로 환산을 하게 되면 0.425 곱하기 20 나누기 2 4.25네요. 똑같이 20이 8.45 픽셀에서 4.25 픽셀이 되는 거예요. 4.25 픽셀을 추가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4.25를 추가를 해주면 이제 빼줘야죠. 빼주면 너무 커졌으니까 여백만큼 빼주면 좀 맞을 거예요. 맞았죠? 위아래 여백 좀 빼고 위 여백 반반씩 나눠 가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여기서는 안 되잖아. 여기서는 진행되면 안 됩니다. 낮을 때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윈도우 크기가 낮을 때 사이즈 될 때 11 충분히 낮았는데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자, 이렇게 되고 이번에서 여기 깨지죠. 이거 왜 깨지냐면 작동을 안 해요. 더 이상 늘어나진 않는데 문제는 인라인 스타일로 이렇게 스타일을 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일을 제거를 시켜야 됩니다. 저 윈도우 버전이 왔을 때 이건 모바일 버전이거든요. 그럼 윈도우 버전 왔을 때는 제거를 시켜야 돼요. 어디에 제거시키느냐? 요 CSS 준 부분 바로 요 두 가지죠. 요 두 가지의 이미지와 요 썸네일 부분. 그래서 요 부분에 있는 스타일을 제거를 시키면 되겠죠. 리무브 어트리뷰트 속성 자체를 제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img 모두 스타일을 제거시키면 됩니다. 자, 미리 보겠습니다. 제거가 됐고요. 들어가면 같이 줄어들게 되고 늘어나면 다시 CSS가 스타일 자체가 제거가 됐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줄 수가 있고요. 클래스 하이드 없앤다고 했죠. 모바일에 왔을 때 클래스 하이드를 없앤다. 요 스펜에 있는 클래스 하이드 없앨 거예요. 그래서 요 여기 했을 때 모어에 있는 리무브 클래스 하이드 할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웹에서는 add 클래스가 되죠. add 클래스가 돼야 됩니다. 리무브, add 각각 해주는 거죠. 자, 다시 새로 고침. more에 있는 스펜에다가 숨겼죠? more에 있는 거 아닙니다. 스펜에다가 remove 클래스 그리고 들어가면 add 클래스 들어가죠. 자, 줄 간격만 주면 되겠네요. 위로 올라갔으니까. CSS로 넘어가서 sub.css, mobile.css죠. mobile.css에서 more 높이만큼 줄 간격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줄 간격까지 가고 줄어들면서 이렇게 늘어나면서 펼쳐지는. 그래서 글씨가 있고 없고는 디지털 넘블록이 아니라 클래스 하이드로 활용하면 되니까 add 클래스, remove 클래스 작동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응형 웹 아티클 페이지 완성을 시켜 보았습니다. 우선 리사이즈 이벤트를 좀 사용했었죠. 리사이즈와 윈도우 로드 이벤트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을 해서 윈도우 크기의 형태를 알아내고 크기에 따라서 미디어 쿼리와도 좀
같은 타이밍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조건을 동일시해서 이미지의 크기 값도 같이 알아내고 그에서 대응하는 세로 값도 같이 알아내는 것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스크립트가 좀 들어가네요. 계속 그 클래스 하이드를 통해서 보여져야 될 버튼의 텍스트가 있고 안 그럴 텍스트가 있었죠. 그래서 클래스 하이드도 웹버전에서 안 보여야 되고 모바일에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스크립트로 한번 제어를 해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좀 눈에 띄는 점은 플렉스를 이용해서 오더라는 속성을 가지고 마크업 순서를 좀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유용하게 사용하는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반응형 다음 페이지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리고 블로그를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원하는 맞춤형 UI를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도 예전에 CSS가 좀 부족하거나 스크립트 부족할 때 복사 붙이기 하기 정말 바빴거든요. 메뉴인데 뭔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것을 작동하는 메뉴를 찾고 싶은데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메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슷하게 만들고 싶은데 잘 만들어지지도 않고 뭔가 좀 힘든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예전에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좀 경력이 쌓이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혼자서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간 20년간 듣고 보고 그리고 경험했던 그런 국내 맞춤형 메뉴들을 한 곳에 모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메인 메뉴, 서브 메뉴, 탭 메뉴 등의 국내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의 스타일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책을 이번에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사이트, 모바일 웹, 하이브리드 웹도 포함이죠. 그리고 반응형 웹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리소스까지 모두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메뉴들을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코드 한 줄 한 줄 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무를 하면서 다른 팀과의 협업에 대한 내용도 중간중간에 많이 넣어 놓았습니다. 기초 서적은 아니고요. HTML, CSS, jQuery 등을 기초를 이해하고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정말 도움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현재 시리즈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음 시리즈 나오진 않았지만 다음 책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에 가셔서 훑어보시고 구매하셔도 되고요. 정말 여러분들 알지 못했던 그런 사실들도 많이 있고요. 표현 기법들도 많이 담았습니다. 실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